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 아래에서 오랫동안 침묵해야 했던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친정 엄마의 수술날에도 집을 나서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시집간 딸은 이미 남이다라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 말은 며느리의 입에서 다시 한번 아주 조용하게 되돌아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하나는 결혼 후 6해 동안 시댁에서 자신을 설명할 말이 하나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집간 딸은 이미 남이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렸고 하나는 그 말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맞서도 바뀌는 건 없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정해진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아침이면 시어머니가 마시던 물컵을 먼저 챙겼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건 결혼 2달째였습니다. 저녁에는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을 상에 올렸습니다. 무나물은 간을 약하게, 김치는 잘 익은 것으로 담았습니다. 명절이면 새벽 4시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동태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손이 저려도 쉬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이 도착할 즈음이면 상차림은 끝나 있어야 했으니까요. 제사 때면 제일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하고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 일까지 모두 잠든 집에서 하나만 움직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제대로 지켜야 흠잡을 데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친정에 올 때마다 하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언니들은 거실에 앉아 웃으며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아이들 학원은 어디가 좋은지, 어느 병원 의사가 실력이 좋은지, 백화점 세일은 언제 시작하는지, 하나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거나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과는 4조각으로 나눠 씨를 발라내고 배는 얇게 저며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시누이 중 한 명이 부엌으로 들어와 물을 따라 마시곤 했습니다. 하나와 눈이 마주치면 짧게 웃었지만 말을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편한 거리였습니다. 우리 하나는 참 말이 없네. 시어머니가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인지 핀잔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지만 하나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게 편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생기고 실수는 흠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하나를 편하게 여겼습니다. 집안일로 다투지 않았고 시댁 행사에 불평 없이 따라왔으니까요. 그는 가끔 하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편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하다는 말이 고마움인지 아니면 그저 무난하다는 뜻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몫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는 늘 조용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시선을 아래로 두고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6해 동안 하나가 배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하나의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언제나 같은 곳에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그 침묵이 평화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친정엄마의 전화는 저녁 6시쯤 걸려왔습니다. 하나가 막 저녁 식탁을 차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전화를 받지 못할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시어머니가 외출 중이었습니다. 하나야.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그 목소리만으로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화기를 귀에 바짝 붙이고 엄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일 수술이래. 짧은 말이었지만 하나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자세한 설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럴 사람도 아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가 물어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병원에서 한대. 전신마취라고 하더라. 엄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떨림을 하나는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로 지내온 엄마가 큰 병원에서 전신마취를 받는다는 것.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하나가 물었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몇 달 됐어. 그냥 참았는데 병원에서 더 미루면 안 된다고 하더라. 몇 달.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는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를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하나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아. 수술 끝나면 이틀 정도 있다가 퇴원한대. 그 말을 하는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병원 복도를 걸어갈 모습을, 혼자 수술실 앞에서 기다릴 모습을,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모습을.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하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 반찬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는 재빨리 표정을 고쳤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저녁 준비했어? 네, 금방 차릴게요. 하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상을 날랐습니다. 국그릇을 놓고 반찬을 옮기고 숟가락을 챙겼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골아떨어졌지만 하나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수술대에 누울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마취가 시작될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깨어났을 때 엄마가 누구를 부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보다 먼저 떠오른 건 시댁의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할 말이, 시누이들이 보일 표정이, 남편이 지을 난처한 얼굴이 먼저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하나는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아무 말 없이.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챙기는 동안 계속 시계를 보았습니다. 엄마의 수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으러 내려왔습니다. 하나는 그가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남편은 신문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엄마가 오늘 수술이래. 남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를 보았습니다. 무슨 수술? 큰 건 아니고 병원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하나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길게 하면 할수록 거절당하기 쉽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는 듯 입술을 다물었다가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말씀은 드려봤어? 그 말은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모든 결정은 시어머니의 허락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일도 친정일로 시간을 쓰는 것도 모두 그랬습니다. 아직? 그럼 먼저 여쭤봐. 나도 엄마 허락 없이는 뭐라 말하기 어렵잖아. 남편은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동안 하나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하지만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가 수술대에 누워있을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거실에 계시던 시어머니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님, 왜?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하셨습니다. 저, 오늘 잠깐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나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가 오늘 수술을 하셔서요. 혼자 계시는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수술? 큰 수술이야? 전신 마취라고는 하셨는데. 병원에 간호사들 있잖아. 뭐하러 내가 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계시는데. 시집간 딸이 친정일에 나설 필요 없어. 출가외인이야, 출가외인.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하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TV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대화는 끝났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엄마가 수술을 받고 있을 병원도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그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허락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하나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시계만 보았습니다.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갈 시간, 마취가 시작될 시간. 모든 게 머릿속에서 계산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식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손은 자꾸 떨렸습니다. 괜찮아?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하나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하나야, 지금 수술실 앞이야.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오히려 하나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딸이 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는 짧게 끊겼습니다. 하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손을 행주로 닦으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누군가 물어볼 것이고 대답할 수 없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하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잠깐. 마트 좀 다녀올게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버스를 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버스였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나는 병원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그곳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엄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술이 끝났다면 병실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혼자 천장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출가 외인이라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의 난처한 표정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하나는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술 잘 끝났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응, 끝났어. 걱정 마. 하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이는 집이구나. 그 생각이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사랑이나 염려가 아니라 규칙과 체면으로 움직이는 집. 집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하나가 어디 갔다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마트 봉투가 없어도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아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묻어두었던 말들을 마음속에서 다시 꺼내어 정리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그날 이후 하나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가 드실 물을 챙기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려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이미 배웠으니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서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구의 말이 기준이 되느냐였습니다. 하나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결정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만들어 온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출가 외인은 친정일에 나서면 안 된다. 좋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집간 딸은 이미 남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나는 그 기준들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달랐습니다. 그 기준을 자신에게만 적용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출가 외인이 친정일에 나서면 안 된다면 출가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집간 딸이 이미 남이라면 시집간 모든 딸이 남일 것입니다. 하나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하지도 남편에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나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챙기고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안에서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괜찮으셔? 하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으시대요. 다행이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묻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물은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요. 그날 밤 하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어둠 속에서 쉬었습니다. 아침이 왔을 때 하나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언젠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 그 선택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시누이 두 분이 집에 오셨습니다. 큰언니는 아침부터 와서 엄마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작은 언니는 점심 무렵 도착해서 상을 차리는 걸 도왔습니다. 하나는 늘 그날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준비하고 그릇을 꺼내 놓았습니다. 시누이들이 오시면 하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딸들이 엄마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는 설거지나 청소를 도맡았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간직해 온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하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재벌가 출신이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야, 오랜만이네. 응,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내가 먼저 전화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하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 말해봐. 다음 달 15일. 그날 혹시 시간 돼? 무슨 일인데? 하나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면 거절당할까봐 아니면 이상하게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필요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절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누구한테? 시댁 식구들. 둘 다? 응.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나는 전화를 끊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부탁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처리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괜찮아. 그날 연락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나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오랜만에 별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하나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맞고 틀리고를 따질 때는 이미 지났으니까요. 이제 중요한 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든 기준을, 출가 외인이라는 그 기준을 며느리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한 달 뒤를 기다리며 시어머니 생일 당일 아침은 평소보다 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시계를 보셨습니다. 애들 몇 시에 온다고 했지? 10시쯤 오신다고 하셨어요.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딸들이 오는 날이었으니까요. 8시가 지났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시계를 보셨습니다. 하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9시 반쯤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응, 큰딸. 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 회사 감사? 오늘 무슨 날인데? 전화 너머로 큰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회사에 갑자기 감사가 들어왔대요. 가족 대표로 나오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언제 올 건데? 모르겠어요. 오후에라도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작은 딸 전화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10시 10분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응, 작은 딸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학교에서 불렀다고? 전화 너머로 작은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이 꼭 오래요. 애 문제가 심각하대요. 미안해요. 언제 오냐고. 모르겠어요. 학교 갔다 와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기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는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짓고 국을 데웠습니다. 생일상이 아니라 평범한 점심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애들 아직 안 왔어?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회사 일이래. 학교 일이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숨을 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상을 차렸습니다. 생일상이 아니라 평범한 점심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위한 상. 딸들이 없는 상. 오후가 되었습니다. 큰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보셨습니다. 감사 끝나려면 저녁까지 걸릴 것 같아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작은 언니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학교 일 처리하느라 시간이 너무 걸려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조용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걷었습니다. 말없이 담담하게 평소처럼. 오후가 깊어졌습니다. 3시가 지나고 4시가 되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하나를 불렀습니다. 하나야. 하나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애들 왜 안 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묻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뭘? 하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출가한 딸은 친정일에 나서면 안 된다고요. 시어머니가 하나를 보셨습니다. 하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시집간 딸은 이미 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큰 언니도 시집갔고 작은 언니도 시집갔잖아요. 그럼 두 분도 출가 외인이신 거죠. 하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친정 엄마 생일이 친정일이라면 두 분도 나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술을 떨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면서 조용히.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창밖을 보셨습니다. 하나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녁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상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생일인데 애들이 왜 안 왔어?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남으셨습니다. 하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딸들에게 전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는 부엌 정리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기준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했으니까요. 그게 공평한 거니까요. 하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조용히 깊이. 그날 이후 집에서는 어떤 말도 줄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시집간 딸은 남이라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그 말들이 집안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드시면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신문을 보시며 묵묵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평소처럼 밥을 짓고 상을 차렸지만 예전처럼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지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누이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 언니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번에는 정말 미안했어. 회사 일이 갑자기.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 이번 주말에 갈게.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 그냥 바쁘면 오지 마. 전화는 금방 끊겼습니다. 작은 언니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학교에서. 알았어. 됐어. 이번에는 꼭 갈게. 아니야, 괜찮아. 바쁘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서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덤덤했습니다. 하나는 그 전화들을 멀리서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청소를 하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큰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 애가 갑자기 아파서. 작은 언니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남편이 출장 가는데 제가 공항까지 데려다 줘야 해서. 시어머니는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지도 섭섭하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에게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를 불러 뭐라도 시키셨을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회사 이야기를 꺼냈지만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시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원래 말씀이 적으셨지만 요즘은 더 조용하셨습니다. 하나는 그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소리도 없었고 기준을 들먹이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는 부엌 정리를 마치고 지나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누구에게만 적용되던 시절은 끝났다는 걸. 하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예전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진 자리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정기 검진을 받는 날 하나는 그냥 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집안일을 마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나야 어떡해? 그냥 왔어요. 시댁에서 뭐라고 안 하셨어? 말 안 했어요. 엄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하나는 엄마 옆에 앉아 검진 결과를 함께 들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에 계셨습니다. 하나를 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어느 날 시누이들이 함께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됐어. 바쁘잖아. 대화는 예전처럼 길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차를 마시고 한두 시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하나는 그 시간 동안 부엌에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과일을 깎지도 차를 끓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오늘 누나들 왔었어? 네. 엄마 기분 좋으셨겠네. 글쎄요. 하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랜만에 달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달을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챙기고 눈치를 보고 조심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말없이 지켜온 사람의 선택은 언제나 가장 늦게 드러나지만 가장 오래 남습니다. 하나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자신이 정한 길을,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자신만의 길을.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하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숨이었습니다. 하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작게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말로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화이팅! 이라고 응원의 문구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